지하. 오늘은 제가 치과 의사가 된 썰을 좀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1995년에 입시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에 대한 복수 지원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해서 뭐 유망한 대학들이 다 한날에 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썼다가 떨어졌고요. 뭐 공부를 못해서 떨어진 거죠. 서울대를 갈 정도는 안 됐으니까. 서울대 수학교육과 가면 그 서울대 이과 쪽에서 한 중위권 정도 학과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재수를 하게 되긴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뭐 수능 성적이 상위 한 3.5%였으니까 한 160점 정도였으니까 그때는 200점 만점이었어요. 전남대 의대 정도는 하위권에서 충분히 입학이 가능했죠. 어쨌든 뭐 떨어지고 96학번 때 입시 때는 뭐 서울대, 뭐 연세대, 뭐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전남대 세 군데를 뭐 거의 세 군데를 따로 쓸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전남대 치대를 썼는데 그 당시에 서울대 또 떨어지고 전남대를 치대를 합격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실제로 이제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치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게 된 계기가 단순해요. 부모님이 뭐 치과 의사들 돈 잘 버니까 그래도 네 밥벌이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제가 원래 되게 제 자기 생각과 주장이 강한 사람인데 특이하게 치대에 입학하는 거를 제가 승낙은 했어요. 어. 저도 지금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그게 운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치대를 갔는데 치대를 가서 96학번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수학 능력 시험도 한 번 저는 더 봤어요. 그때 한 번 더 본 이유가 치과 대학을 가기 그 다른 데 가고 싶어서 이게 적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놀면서 수능 간단히 봤기 때문에 뭐 점수가 안 좋아서 그냥 다녔어요. 치과 대학을 그냥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 그 본과 1학년 됐는데 또 학교 생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본과 가니까 뭐 쓸만한 유용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아 되게 그 재미없게 수업도 하고 되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공부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 유급당하고 그래서 치과대학 6년 다니고 저 7년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하니까 또 좋은 점은 하나 있죠. 뭐예요? 졸업을 하고 나니까 군대를 공중보건이 3년을 하면 되잖아요. 군대 2년 동안 끌려가지 않고. 그래서 뭐 이미 학교까지 졸업했는데 치과 의사 생활 해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공중보건이 때 열심히 진료를 하는데 이 환자 입냄새 적응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골에서 공중보건이 하다 보니까 위생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죠. 좀 역겹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다가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아무 느낌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적응을 해서 치과 의사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불편해서 왔는데 나는 이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세균 중심으로 치료를 했어요. 치석이 많으면 열심히 스케일링도 하고 이런 거 했는데 하고 나서 환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빨을 다 갈아놔가지고 응? 밥 먹기 불편하다. 이빨이 더 시려졌다. 책임져라. 이게 굉장히 좌절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치과 의사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또는 뭔가를 치료를 했는데 환자가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의사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좀 특이하게 공중보건이 1년 차 때 이제 교합에 관련된 세미나를 이제 두 개를 듣게 됐죠. 그래서 좀 되게 특이한 건데요. 치과 의사들은 개원을 하던가 뭔가 진료를 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막혀서 교합에 관련된 세미나로 잠깐 눈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 치과 의사로서 받은 세미나가 교합 세미나가 두 개가 있었어요. 교합 세미나 받고 교합에 눈을 떠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중보건이 2년차 때부터 환자 자연치 교합 조정도 하면서 교합에 대한 실력을 열심히 쌓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저까지 오게 됐는데 이 치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요. 치과는요 사실상 생물학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생물학인 줄 알고 이게 내 적성에 안 맞겠다 싶어서 그만두려고 많은 시도를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치과는 사실상 물리학이에요. 힘의 균형을 정확하게 교합을 맞추면 생물학적인 문제,
염증이라든가 통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치과 대학을 막 갔을 때 또는 치과 의사 면허증을 막 땄을 때 2003 년도에는 치과 의학이라는 게 생물학이 90%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물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고요. 90%가 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치아에 잇몸병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치아에 파절이 일어나거나 충치가 이렇게 침투를 한다던가 이 모든 게 교합의 힘의 균형이 안 맞아서 발생한다는 거를 제가 열심히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치과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은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잇몸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조만간에 이제 콘텐츠를 조금 더 올려서 보강을 하겠지만 제가 쓴 책에서 저는 이미 밝혀놨어요. 이를 닦지 않아도 잇몸병이 생기지 않고 70세, 80세, 90세여도 충분히 잘 살거든요. 저희 영광의 시골에서 제가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를 극단적으로 닦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잇몸병이 전혀 생기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치과를 뭐 3년, 4년 동안 오지도 않고 이도 안 닦고 스케일링 같은 거 안 해도 잇몸병 안 넣고 잘 쓰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굉장히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상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엄청난 일이죠. 전 세계 치과 의학의 역사 자체를 바꾸는 일이잖아요. 치과 의학에서 생기는 질병의 원인이 세균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걸 거의 다 밝혀냈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용해서 환자들이 평생 동안 임플란트 같은 거 하지 않고 신경 치료하지 않고 잘 쓸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밝혔어요.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